네, 그 두 남자 레포트 바라보는 그 코너는요, 매일 아시다시피 업종이라든가 종목에 관한 가장 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것들을 나름대로 정해서 같이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두 종목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것부터 할까요? 일단 오늘 뭐 현대글로비스 한번 해볼까요?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금 시장에서도 그나마 좀 견조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지난 시간에도 한번 그 살펴드렸었는데 실적에 대한 좀 그렇게 썩 4분기 좋진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련돼서 과연 이 4분기 실적에 대한 좀 안 좋은 거를 우리가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현재 이 현대글로비스 작년에도 좀 많이 올라왔으니까 올해는 좀 쉬었다 가야 되는지 이 부분 위원님께서 한번 더 자세히 살펴주시죠. 네, 그 현대글로비스는 저 자신을 항상 그 관심주는 맞습니다. 예. 몇 년째 그 상장할 때부터 관심주였고 특히 2009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졌고요. 저 방송으로 직장 옮긴 다음부터 꾸준하게 이제 계속 서치를 계속 하던 주식인데요. 작년에도 바닥권에서 많이 올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이죠? 목요일인가? 금요일날 이제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레포트들이 많이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코멘트도 나왔는데요. 오늘 대표적인 것이죠? 하나대투증권 레포트 같이 한번 잠깐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시각은요, 4분기의 그 실적에 대해서는 약간의 실망감은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좋지 않았다는 얘기하고요. 물론 컨센서스보다 약간 하회한 것도 사실은 되겠는데요. 크게 어떻게 대밀리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실적에 대한 요인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보셔야 되겠는데요. 영업 실적의 부진은 상대적인 국내의 물류 감소, 그 부분은 바로 좀 빨간 불치인데요. 그리고 CKD는 이제 컴플리트 낙다운이죠. 완전히 분해해서 갖고 가서 이제 그쪽 가서 이제 현지에서 생산 조립하는 것인데요. 그쪽에 많이 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빠졌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올해에서는 다만 긍정적인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증권사에서요. 그리고 투자 의견이라든가 목표 주가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증권사에서 오늘 대여섯 군데 뭐 많이 나왔는데요. 크게 보면 여기 하나대투증권 것도 이렇게 나오네요. 터키 증설이라든가요. 유럽 및 러시아 공장의 생산량 증가로 CKT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 이게 나오고 있고요. 비계열 화주 확대. 비계열 화주 확대는 건 이제 여기서 비계열이라는 건요. 범현대카를 제외한 다른 쪽에서의 어떤 그 영업도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VLCC는 이제 유조선 사업인데요. 쉽게 얘기해서요. 그런 쪽의 사업을 이제 많이 또 새로 할 것이란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중고차 등등 있고요. 가장 네 번째가 이제 장기적으로 현대차 그룹의 성장세라고 얘기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얼마 전부터 현대글로비스에 대해서는 작년만큼의 주가 수익의 모멘텀이 약간은 부족하다라고 전 여전히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다 좋게 나와 있고요. 목표 주가는 뭐 그대로 이제 30만 원대 유지하고 있는데. 뭐 조면서 약간은 소극적으로 보는 건 첫 번째는 바로 그거죠. 현대 글로비스라는 건요. 아시다시피, 거의 어느 정도 운송하느냐는 왕 회장의 뜻에 달려있거든요. 왕 회장이, 내 물건을 이제 기본적으로 두 개 우리나라는 이제 다 현대글로비스가 하는 것이고요. 해외 수출하는 거 있잖아요. 네. 해외 수출하는 거는 두 군데입니다. 하나가 이제 현대글로비스고 또 하나가 뭐 유코카 캐리어인가 뭐 하나는 회사가 있을 거예요. 예. 이제 그 회사랑 게 했는데 예전에는 유코카 캐리어가 거의 100% 했는데요. 조금씩 이제 현대글로비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글로비스가 제가 알기에는 얼핏 듣기에는 올해 있잖아요. 올해는 네.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그 매출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 100% 하면 이제 올라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뭐 눈치도 봐야 되니까 그럴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현대차의 운송 비중이 크게 올해는 차이가 없다. 작년 대비. 그래서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저는 기본적으로 약간 실망감을 좀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왕 회장님이 언제 또 뜻을 바꿔왔고요. 야, 현대글로비스 키워봐라 하면 쑥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유코카케는 누구 거냐? 그것도 또 왕 회장님 거나 보시면 돼요. 합작사인데요. 실제로 보면 대주주가 여기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자기 거다. 이게 두 회사 다 자기 거다 보셔야 지금 돼요. 법적인 흐름에 따라서 물량을 이쪽으로 좀 더 넘겨주느냐, 안 넘겨주느냐에 대한 차이기 때문에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그 의지대로 좀 올라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단점은 하나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본 이익률이 이제 그 과거에는 한 30% 가까이 되다가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 작년부터죠. 자기 자본 이익률이 좀 현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그 30%대에 있던 자기 자본 이익률이 20%대로 지금 이렇게 그 하향 조정된다라는 거는 조금은 아쉬운 측면이다. 그 왜 그런가? 그게 뭐 아마 그 배 같은 건 더 많이 들여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확한 걸 따져봐야겠는데요. 여기 중요한 설명은 없거든요. 네네. 아마
보기에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 새로운 그 배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예, 배를 예. 확보하니까 이제 투자가 많이 들어가니까요. 자기 자본 이익률 아마 그런 것들이 ROE가 떨어진다는 것 자체는 예를 들어서 약간 부담스러운 이 대표가 정확히 예. 지적했는데요. 네, 그런 그래도 부분이 아마 있겠죠. 그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 대한 쪽에서는 이제 좀 어느 정도 해방이 됐기 때문에 그 그렇지 부분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끝났죠. 그런 얘기하면 이제 혼나죠. 왜냐하면 그거를 이제 작년 9월달이었죠. 작년 9월달에 대통령 앞에 그 10대 재벌 총수가 거의 다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머리를 조아리면서 얘기를 다 했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정부 여당에서 보기에는 경제민주화 법안이 다 통과됐거든요. 네. 올 연초 그 1월 1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큰 이제 이슈거리는 없을 거란 기본적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자기의 성향인가 상관없이 그분 이제 끝나갔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현대글로비스랑 현대로템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현대차 그룹의 해외 생산 기지 확대를 언제 어느 정도까지 빨리 하느냐 그거가 되면 이제 엄청 물량 확대가 새롭게 커지는 것인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아직 나온 건 없기 때문에요. 물론 회장님이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은 아래 것들이 아직도 정신을 안 차려갖고 빨리빨리 후속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이것들이 아직 안 하고 있어 갖고요. 계속 딴소리를 하는데요. 결국 이제 1000만 대 생산 체제를 갈 수밖에 없는데 당장은 이제 800만 대까지 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약간 시간은 걸리겠죠. 다만 그런 것들이 되면 장기적으로 현대글로비스는 무조건 호재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그런 매출 비중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저는 작년만큼의 수익률은 개인적으로는 약간은 좀 선호도를 약간 뒤로 내고 있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어 보이고요. 다음 정보로 한번 바로 넘어갈까요? 예, 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 아프리카 TV를 좀 오늘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말이에요. 제가 관심이 없는데 말이고 자꾸 얘기하니까 뭐 잘난 차는 모양인데 한번 얘기해봐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아프리카 TV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한 이제 그런 큰 흐름에서 같은 맥락의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이 아프리카 TV는 업력이 되게 오래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뜬금없이 뭐 아프리카 TV 처음 들었는데 업력이 오래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나우누리였죠. 나우누리가 윈스테크넷과의 합병을 통해서 우회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회 상장한 다음에 다시 또 이 나우누리가 그대로 아프리카 TV로 종속을 하게 되고요. 윈스테크넷을 따로 분리를 해냈습니다. 회사를. 회사를 다시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우누리가 우회 상장된 회사가 바로 이 아프리카 TV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나우누리는 과거 이제 천리안 이 시대 때 천리안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하이텔 이 시대 때 이제 3대 인터넷 회사로서 아주 유명했던 그런 회사죠. 그 회사가 바로 나우누리인데 그만큼 이제 회사의 업력이 오래됐고 그런 그 엄청난 부침이 있는 인터넷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살아남았다라는 점은 충분히 이 앞으로의 회사의 생존 가능성에 대한 쪽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이겠고요. 아프리카 TV의 이 모델 자체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핵심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요. 지금 보게 되면은 이 플랫폼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좀 많이 중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라인이라든가 카카오톡에 대한 플랫폼이 중요해지듯이 이 플랫폼이 되게 중요해지는데 이 SNS 플랫폼이 될 수 있는 아프리카 TV, 그죠? 이 아프리카 TV에 대한 쪽이 좀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특히 이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그 하는 일을 보게 되면 실시간 방송을 할 수 있는 개인 방송 플랫폼이죠. 말 그대로 현재 여러분들의 채널 K를 통해서 방송을 보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이제 아프리카 TV를 통해서도 동시에 생방송을 진행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도 똑같은 인터랙티브한 방송에 대한 쪽이 좀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은 평균 동시 방송 수가 5,000개. 일간 방문자 수가 100만 명에 대한 쪽이고요. 모바일 쪽은 170만 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잠깐만요. 그럼 5천 개라 그러는데요. 네네. 그럼 5천 명이 지금 아프리카 TV에서 생방송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야? 네, 맞습니다. 먹방이라고 하죠. 네. 최근에 이제 그 뉴욕타임즈였나요? 이제 먹방이라는 말을 지금 해갖고 그 시장에서 한번 그 해외 언론에서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는데요. 예. 그럼 좋은데 그럼 돈을 뭐로 벌어 얘네들은? 지금 돈을 뭘로 버냐면은 바로 이제 이 먹방이나 이런 방송을 보는 분들이 별이라는 옛다 별 먹어라 이거? 예, 옛다 별 먹으라고 별풍선을 쏴줍니다. 아직까지는 아이템 매출, 이 별풍선과 관련된 아이템 매출이 한 70%고요. 광고 매출이 근데 30%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템 매출에 대한 쪽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 아이템 매출에 대한 비중이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게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다라는 거죠. 잠깐만요. 저는 아프리카 TV 몇 년 전에 보고 안 봤는데 이 힐링 스탁님이란 분 또 대단한 분이야. 주식 방송도 많대. 네, 맞습니다. 주식 방송 뭐로 해?
주식 방송도 아프리카 TV 전용 주식 방송이 있습니다. 거기서 뭘 하냐고. 거기서 똑같이 전문가들이 종목 추천을 하고 똑같이 하는 겁니다. 몇십만 원씩 받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그 방송 자체가 이렇게 얼굴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화면 캡처도 되는 방송이기 때문에 이 퓨처위즈 솔루션처럼 화면도 나갈 수 있는 솔루션이라서 똑같이 그 주식 방송에 대한 쪽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걔네들이 그거 예. 하면서 죄송합니다. 걔네들이 하면 안 되지만 예, 예. 거기 있는 분들이 그 나름 전문가란 분들이 저기 뭐야 저기 토마토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월 몇십만 원씩 받고 하는 사람이 거기도 월 몇십만 원 받고 하는 거야? 네, 뭐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도? 예, 예. 거기 수백 명이 있어?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재미있는 건 뭐냐면, 물론 이제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주식 쪽은 그렇게 아프리카 TV 내에서 큰 비중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그 전문, 그 위원님께서는 제일기획에 대해서 뭐 이번 올림픽 소치 동계올림픽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그 굵직굵직한 스포츠 이벤트들이 올해 예상이 돼 있기 때문에, 제일기획을 그 좋게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저는 반대로 이런 그 굵직굵직한 이런 대형 이벤트가 있을 때 아니면 유현진 선수의 등판 때마다 아프리카 TV의 동접자 수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올해 같은 경우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TV에 대한 매출에 대한 증가 아니면은 뭐 동시 접속자 수의 확대라든가 다운로드 수가 올해 더 가속화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오히려 숨은 수혜주가 바로 이런 그 동계올림픽 이벤트의 숨은 수혜주가 이 아프리카 TV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는 잘 안 해봤는데 예. 한 몇 년 전에 그 처음 아이패드 이런 거 나왔을 때 해보고 안 해봤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증권방송 제가 갑자기 궁금해서 우리 쪽에 예. 이러니까 이거라면 키움 방송도 아프리카 TV로 나갈 수 있는 거야? 그렇죠. 키움 방송도 아프리카 TV로 나올 수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온라인 스트리밍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을 보게 되면 이제 해외에서 유스트림이라고 있죠. 유튜브 이런 거 하잖아. 예, 예. 유튜브 유스트림 그리고 아프리카 TV 뭐 이런 거를 통해서도 똑같이 방송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돈은 어떻게 보냐, 걔네들은? 광고 매출에 대한 쪽으로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채널 예. K가 글로 나간다 이거야. 네네. 그럼 어떻게 돈을 벌어? 채널 K가 광고하는 게 아닌데. 만약에 별풍선을 쏴주신다. 그러면은 그 별풍선을 증권회사가 갖다가 어떻게 별풍선을 받아? 증권회사는 못 받죠. 그러니까 만약에 증권회사가 아니라 다른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이제 비디오 자키라고 하죠. VJ들은 아프리카 TV하고 똑같이 수익 쉐어링을 합니다. 별풍선에 대해서 쏴주게 되면 아프리카 TV가 20% 먹게 되고요. 나머지는 또 VJ가 가져가는 구조죠. 지금 어떤 분이 여기에 많이들 하시나 봐요. 전 몰랐는데 네. 얘기 들어보니까 그 꽂히는데요. 별풍선 한 개는 현금 100원이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승원 대표가 오늘 저녁에 네. 뭘 하나 해봐. 노래라도 해봐. 그럼 별풍선에 10개 받으면 1,000원 받고 이러는 거야? 먹방 하겠습니다. 먹방. 10개 받으면 예, 한 예. 1,000원이니까 그 중에 나눠가지고 네네. 800원 버는 거야? 네네. 정말 그러는 거야?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거기는 무조건 매출의 기본이 별풍선? 예, 기본적으로 별을 가지고 아이템을 갖고 진행을 하게 되고요. 네. 나머지 뭐 광고를 붙이는 것도 있는데 네. 아마 이런 아프리카 TV가 지금 플랫폼의 다운로드가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히려 좀 가능성이 있다. SK컴즈가 사이메라를 갖고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SK컴즈의 사이메라는 한 6천만 다운로드를 기록을 했고요. 아프리카 TV는 1,800만 다운로드를 기록을 했는데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SK컴즈보다 다운로드 수보다는 좀 적지만 아프리카 TV가 국내에서는 이미 유튜브의 트래픽을 넘어갔습니다. 유튜브 그래요? 트래픽보다 국내에서는 이미 아프리카 TV의 트래픽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성장 가능성에 대한 쪽이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안 쓸 거 아니야, 아프리카 TV. 예, 그래서 이 아프리카 TV의 단점은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 사용자에 너무 좀 치중이 돼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일본에 지금 이제 모바일 게임을 진출을 하거든요. 게임을 또 해, 내가? 예, 맞습니다. 게임 쪽도 같이 진출을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네이버가 일본 진출하고 나서 라인으로 히트를 쳤듯이 아무래도 일본 진출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라면 아프리카 TV도 좀 가능성이 더 커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예, 예. 제가 잘 몰랐는데 여기 그 채팅방에 올라오시는 분 보니까요. 네네. 제가 아무것도 단순하게 저 주가 쳐본 적도 없는데요. 야, 이거 많은 분들이 안 해요. 지금 여기. 예, 맞습니다. 한 번에 10만 개 쏘는 사람 봤더니 10만 개. 야, 10만 개면 100만 원을 쐈다는 거야, 한 번에? 네네. 야, 이거 믿거나 말거나인데. 그럼 이승원 대표 빨리 이거 가서 좀 해봐, 뭐라도. 이승원의 먹방을 하건, 예, 예. 이승원의 뭐 주식 땅 따먹기를 하건, 네네. 이거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이승원 대표 이거나 하는 거는 기대해 볼게요, 하여튼요. 예, 예. 근데 정말 신기한 아프리카 TV는 처음 들었는데요. 지금 저도 관심 화면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고요. 치과 청약이 얼마예요?
시가총액은 좀 작습니다. 네. 아직까지 시가총액에 대한 수준 자체는 지금 보게 되면 아프리카 TV가 아프리카 TV 시가총액이 약 1,000억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너무 좀 소형주기 때문에 크게 베팅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가능성은 좀 있다라는 측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잘못했네. 하나에 100원이니까 10만 개면 1,000만 원이라고 어떤 분이 쓰셨는데, 야, 두 분 한번 해보라는데, 먹방의 경우 한 상에 5만 원에서 50만 원. 야, 이거 보니까 나는 이거 하나도 몰랐던 얘기인데요. 야, 여태까지 아프리카 TV를 이성훈 대표가 저 개인적으로 10번쯤 했잖아요. 네네. 내가 쌩 깠잖아요. 네. 들은 척도 안 했는데, 야, 오늘 처음으로 뭔지 알았어요. 네. 그 주가는 내가 보니까 내 눈에 띄었기 때문에, 이제 좀 관심 하면 얻을게요. 나머지 특징주도 한번 챙겨보죠. 예. 자, 나머지 한번 오늘 그 EPS 추정치가 상향된 기업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추정치에 대한 쪽이 대폭 상향되지는 않았습니다. 추정치가 대폭 상향된 것으로 눈에 띄는 기업들을 보게 되면 두산 인프라코어하고요. 대한항공인데 둘 다 뭐 흑자로에 대한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적자가 좀 더 소폭 개선된다. 근데 이제 그 제목 자체는 상당히 좀 공격적입니다. 턴어라운드란 이런 것이다. 아니면 대한항공은 장거리 노선의 강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그 보고서가 많이 나온 쪽은 기아차에 대한 실적 추정치가 소폭 많이 상향된 것이 대다수의 증권사에서 상향시킨 것이 좀 특징적인 모습으로 좀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K9의 가격을 단가를 좀 인하해서 판매량이 늘고 있다라는 점, 이게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기아차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코에 박혀있는 기아 마크를 좀 떼라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요? 그것만 떼더라도 사실은 K9에 대한 어떤 그 디자인에서 엠블럼을 좀 새로 바꿨으면 기아가 좀 더 매출 증가에 많은 영향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우가 GM 마크 달고 나서 지금 매출액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늘어나면 뭐야 또 정리하고 한다는데. 근데 어찌됐든 기아 같은 경우는 매출액에 대한 증가를 위해서는 엠블럼이 아마 바뀐 지가 합병하고 나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시 한번 좀 새롭게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니면 아예 제네시스처럼 그 단독 마크를 좀 K9을 가든가 하게 되면 매출 증가에 좀 더 많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제 주위에서도 K9 보시고서 사시겠다고 했다가 마크 보고 엠블럼 보고 안 사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두 분이나 계셨기 때문에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떻게 다니면서 이승원 대표 성격 이상하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이승원 대표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도 성격이 이상하다. 그렇습니까? 어떻게 멀쩡한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K9 더 비쌀 거 아니야? 예, 그렇죠. 3, 4천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엠블럼 1,000원, 2,000원짜리 그것 때문에 엠블럼 하나 만들어 드리지 뭐. BMW에 갖거나 BMW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드리니까 야, 정말 특이한 성격 많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해서요. 두 남자의 레포트 바라보 코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기억의 전문가 코너입니다. 진기억의 전문가라는 건요, 가장 최근에, 바로 지난주죠. 지난 한 주간의 수익률이 가장 높은 전문가를 모시는 코너입니다. 저희가 진기억의 전문가 코너를 저희가 준비하고요, 기획할 때는 아마도 매주 바뀌지 않을까. 왜냐면 주시장이 이렇게 들쑥날쑥 하잖아요, 이승훈 대표. 그래서 당연히 그럴 줄 알았더니요, 지난주에 똑같은 분이 나오셨는데요. 오늘도 또 똑같은 분이 나오셨어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야. 아닙니다. 거의 대세라는 거야, 대세. 그쵸. 그러니까 지금 대단하신 게 뭐냐면, 저희가 이 코너를 준비할 때도 그런 우려를 했었거든요. 들쭉날쭉해서 모든 사람 다 나오겠네라고 했는데, 3주 연속 나오시고 있어요. 3주 연속 나오셨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 코너를 마련할 때도, 최근에 가장 수익률이, 그러니까, 그 월간 단위 키워드림에서 월간 단위 수익률이 정해지고 나면 이미 수익률 다 올리고 나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뒷북 데이터인데 거의 주간 단위로 이렇게 그 수익률 1등을 하고 계시는 분을 지금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이번 달에 지금 그 정정균 전문가님께서 지금 독보적인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독보적인 수익률은 PD님께서 이번 달은 독보적입니다. 그런 채팅을 쳐주셨습니다. 벌써 저희 방송은 계속 꾸준히 보시는 분 계세요. 멘트가 나오니까 벌써 우와 3주 연속 정정균님 이렇게 쓰시는 분 계시는데요. 정식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균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한마디로 대단합니다. 이럴 수가. 저는 그래서 감히 앞으로 있잖아요. 다음 주에 또 나오실 줄 몰라. 3일밖에 안 됐으니까 추세적으로 갈 수 있는데 아마 그 다음에도 이런 분이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 경험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판이요. 여하튼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 주간 수익률이 2.04%고요. 월간 수익률이요.
원래 시장 예. 좋지 않았잖아요. 네. 월간 수익률이 이미 지난주까지 7.8% 정확합니다. 7.8% 달성하셨습니다. 오늘 그 얘기부터 해보죠. 전문가님. 어떻게 이렇게 하고 계세요? 놀고 있어요. 네. 어떻게 놀고 있는데 얘기해 수익률이. 주세요. 잘 놀고 있죠. 그러니까요. 시장부터 얘기할까요? 네, 시장부터 해주세요. 네. 예. 뭐 어제 보니까 어제 일요일이었죠. 네. 여러 가지 좀 둘러보니까 예전에도 아르헨티나가 좀 사고를 좀 쳤던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자기들 혼자 뭐 북치고 장구치고 했는데 이번에 그는 전반적으로 혹시 신흥국 전반적인 위기로 좀 돌아가지 않겠느냐.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 약간 좀 이렇게 신흥국 위기로 돌아갈지라도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상으로 보면 외환 보유가 굉장히 좋고 네. 그리고 예전처럼 IMF 뭐 그런 쪽으로 현재 갈 만한 우리나라 현재 경제 상황이 아니고 지난 금요일인가 그 GDP 발표도 굉장히 좋게 나왔고 네. 근데 이제 저는 정상화 과정으로 들어갈 기회다라고 보거든요 현재. 네. 그 뭐냐면 지금 뭐 워낙 신흥국 비롯해 전 달러를 제외한 전 환율이 약세였는데 우리나라만 강세였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일본하고 경제에서 좀 치명타를 입은 엔저 현상이 또 시장을 압박해서 수출주들에 대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시장이 상승 모멘텀을 못 잡았는데 이번 위기를 계기로 해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 오늘 70원까지 올랐나요? 네. 그다음에 엔화가 101엔대가 좀 이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느냐. 안전자산 선호도로 인해서. 그러면 그다음 비정상적인 좀 흐름이 있었던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요. 비정상적인 흐름 입장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우리나라 시장이 우호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번에 돌아갈 수 있는 그냥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 현재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이제 이렇게 우리 시장 입장이에요. 정상화 과정으로 가는 길목이고 선진지수하고 제가 알고 있기는 25에서 30% 정도, 이머징하고도 15에서 20% 정도 괴리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선진지수가 20% 빠질 때 우리는 보합을 유지하고 있어도 그냥 그 자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못 올랐다 그럴까요? 아니면 싸다 그럴까요? 여하튼 간에 이런 좀 비정상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가 이머징도 아니고 선진국도 아니고 묘한 위치에 이제 샌드위치적 입장이잖아요. 네. 이 부분이 국내 자체적으로 서사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컨센서스가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시장이 좀 압박을 하는데 이번 계기로 해서 지금 환율을 따먹기만 해도 굉장히 이익이 이제 크겠잖아요. 수출 기업들이. 그래서 자동차를 비롯해서 이제 1사분기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방금 앞에서 얘기한 뭐 기아차 상향했듯이 수출 기업들의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이 약간 좀 우호적으로 작용하면서 시장이 다시 제자리 찾아가는 우리나라 종합지수 제자리는 2,000포인트라고 해요. 최저치 제자리가. 그러니까 굉장히 현재 주가가 싼데 기술적으로 일단 오늘 1,900포인트 전후가 지금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은 박스 하단 자리 위치를 하는데 혹시 뭐 세상 일은 모르는 거니까 시장이 악화됐을 때는 1860 정도 거기까지 일단 좀 열어놓고 매매를 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1900선 기준에서 매매를 하고 그 이하를 대비해서 한 30% 정도 현금만 갖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저는 이제 지난 주에 계속 준회원 방송이라고 있어요. 어디요? 준회원 방송. 네, 준회원 방송. 네, 네. 회원분 아닌 다른 분도 들어올 수 있게. 근데 뭐 분위기가 하루 종일 인사를 하고 말도 안 하고 굉장히 지금 현재 개인들 심리가 바닥이더라. 개인 심리가 이렇게 바닥에서는 뭐랄까 가능성이랄까 아니면 뭐 어떤 기회가 와도 별로 이렇게 탈출해 볼 수 있는 그런. 그럼요. 시장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지난주에 나오셨을 때도요, 좀 시장 상황에서, 코덱스의 인버스나 이런 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번에도 그런 걸 좀 활용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면 시장은 어려운데 이렇게 주가 수익률이 낮다는 것은, 물론 매매를 별로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수익을 나셨어요, 그럼요? 오늘도 인식이 좀 하라니까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별 정보도 좀 있고, 크게 봐서는 그 리스크 관리도 같이 하고 있다는 건가요? 코덱스는 이제 이번 여기서 70%까지 늘렸다가 네. 인버스를? 아니 레버리죠. 레버리지를.
올라올 때 다시 좀 줄여서 다시 10%, 10%에서 다시 70% 다시 채웠거든요. 아, 예. 비중적으로만 좀 해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좀 이렇게 어차피 시장이 이제 120선 넘고 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한다면 근처에 오면 비중 좀 줄여주고 멀어지면 비중 다시 더 채워주면 되거든요. 현재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시장 벤치온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시장이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시장하고 종목하고 이제 같이 보는데 종합지수가 최소한 박스 행보 박스권이죠. 행보 박스 내지 우상향하지 않으면 개별 종목들이 특별히 뭐 최근에 뭐 조립독감이라든가 네. 이런 쪽을 빼면 모든 종목은 못 간다라고 현재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지수가 탈출을 못하면 종목도 탈출을 못한다. 그러면 어차피 탈출을 못한다는 전제가 되면 올라올 때 비중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시장이 살아있으면 고점을 치고 와버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못 파는데 네. 종합지수 이렇게 딱 걸려있다라고 하면 계열 종목들도 한 90% 이상은 걸린다고 보시면 그 비중을 줄이시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마디 해주고 싶은 게 매수 단가를 잊어라. 매수 단가를 기억하고 있는 한 절대 주식에서 발전이라는 거 없어요. 그래서 매수 단가를 좀 잊고 하시면 뭐 지금까지는 좀 안 좋더라도 저는 2월 달부터는 우리나라 시장 그다음에 3월 달부터는 코스닥이 굉장히 좋을 걸로 보는데 다시 좋아지는 시세에서는 한 번쯤 우리가 승부를 걸어봐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준비를 좀 해야 된다. 그렇죠. 이 대표님, 이 대표한테 그렇긴 나는 그 키우면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모르는데 아까 뭐 준회원 방송 그런 게 있는데 준회원 방송 그런 거 뭔지 알아요, 자기? 예, 준회원 방송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 키움증권 키워드림에서 이제 회원 체계를 키워드림 방송에서 정회원이 있고요. 네. 준회원이라고 해서 이제 그 전문가분들께서 보내주는 SMS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혹은 또 이제 방송을 여실 때 준회원 방송까지 열게 되면 준회원으로 가입되신 분들, 준회원은 뭐 한 전문가만 가입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무료로 여러 전문가에 대한 쪽 준회원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그 나오시는 지금 뭐 이런 분들 아직까지 뭐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준회원에 가입하셔가지고 정정규 전문가님 준회원 신청하시게 되면 정정규 전문가님께서 준회원 방송을 열 때 들어가셔서 방송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걸 아무나 그 정하는 거가 그 회사에서 열어주는 거 아니면 전문가님께서 준회원 신청하시는 거예요? 제가 열어놓으면 가입하신 분들이 들을 수 있죠. 공짜입니다. 아니, 그 키워드림 자체가 공짜잖아요. 예. 아니요, 회비로 아시는 분들 많아요. 회비? 월 회비? 아니, 이거 유료처럼 그렇게 회비되지 않느냐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아직도 그래요? 유료 회비 그런 건 있는 거 없잖아요. 그건 법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게. 예. 증권사 쪽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하나 지금 궁금한 게 또 있어서 네, 물어보세요. 여쭤보려고 네. 하는데 네. 그 정정균 전문가님께서도 또 이제 기술적 분석에 상당히 좀 강하신 그런 전문가님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코스피 차트를 보여주셨었는데 1월 2일 날 장대 음봉 발생하고 나서 여전히 그 음봉의 힘에 갇혀 있다가 오늘 갭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시장에서. 그 오늘 발생한 갭에 대한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그 두 분 오시기 전에 저렇게 맨날 그 강의를 할 때 예. 저 위에서 형성된 갭은 내가 모르겠는데 네. 두 번째 아니면 밑에서 형성된 갭은 하늘이 보셔도 메꾼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오늘이 뭐 위쪽입니까 아니면 밑에 쪽입니까? 밑에 쪽이죠. 그렇죠. 예. 뭐 이거 하늘이 보셔도 메꾸고 있죠. 메꾸는 갭이다. 네. 언제 맺고 그거를? 이제 그게 문제죠. 맺고 그 얘기는 솔직히 나도 할 것 같은데 그게 하늘이 무너져도 메꾸겠지가 못 메꿀 게 어디 있어 이게? 그게 문제인데 그게 이제 앞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내린 다음에 형성된 갭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메꿔요. 아, 네네. 이게 위쪽에 대한 갭은 시간을 좀 1년 걸릴 수, 2년 걸릴 수 그 있는데 고점이었으니까. 이 아래 갭은 반등에 대한 모멘텀 잡으면 바로 V자로 복귀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시가 이하부터 계속적으로 비중을 늘려가면 그리고 주네마들이 혹시 다음 주에 빠질 수도 있는데 빠지면 1930에서 40%는 무조건 올라오니까 부담 갖지 말고 받으세요라고 미리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1차 박스권 하단라인이니까 1차 받아보는 거고 혹시 다음 주에 박스권이 이탈이 되면 더 좋은 기회라고 봐요. 왜냐하면 어차피 최소한 여기서 1930에서 50 정도까지는 눈 감고 팔 수 있기 때문에 1950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만큼 수익치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 여기에 팔 수만 있다면 그래서 팔 수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제가 계속적으로 기술적 분석해 줄 때 갭은 무조건 메꾼다고 말씀드려요. 아마 분석해 보시면 다 맞을 거예요. 코스닥도 이제 갭 떨어졌죠. 이거 다 메꾸러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하점들은 전부 다 매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 메꾸니까 예. 그래서 아까 그 혹시나 떨어져서 1860까지 보지만 레버리지를 그래서 이용해서 사두자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좀 앞서 이제 1860 뭐 얘기하고 떨어져 그럴 여유가 오픈 정도 해두지만 가능성 금방 메꾼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전 긴 흐름에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3일밖에 안 되고 바로 이제 설날 휴가잖아요. 연휴 들어가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설날 이후에는 뭔가 좀 앞서 말씀드렸던 비정상의 정상화 이런 식으로 좀 빨리 좀 앞으로는 다가나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그 주변 상황이 어떻게 해석될지 모르겠는데, 그 더 악화만 되지 않는다면, 저는 2월 달부터는 굉장히 좋아질 걸로 봐요. 지금 금요일하고 오늘까지 해서 이제 대부분 주요 기업들 실적이 다 나온 걸로 그렇죠. 나오고 네네네. 있는데, 네. 이제 코스닥 개별 기업들 이제 실적이 이제 나올 거고, 그래서 코스닥은 다소 좀 어수선할 거고요. 거래소 쪽은 이제 실적 모멘텀인데, 결국 우리가 그 시장이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엔화하고 원달러가 저는 주 핵심이라 봐요. 네. 나머지 사안들은 우리나라가 이제 이전처럼 그렇게 뭐 금융위기로 갈만 그런 체력적인 부분은 다 이미 해소가 됐다고 보고 굉장히 튼튼한 체력을 갖고 있는데 그런 일을 밖의 주변들이 어수선했던 우리나라 시장을 정리해주고 정상화되고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주변 요건을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부분이거든요. 오늘 수급이 보면 파생이 굉장히 중요한데 파생 쪽에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개인이 팔고 있다는 부분. 외국인 주식 매도 부분은 결국 선물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면 그냥 해결되는 거니까 별로 신경 쓸 건 못 될 것 같고 그 환율 시장이 더 이상 아까 1860 정도 얘기했던 건 혹시 또 이번 주에 더 악화가 되면 그 어쩔 수 없는 해외 역풍이니까 네. 그런 부분까지 좀 염두를 한다면 그 정도인데 저는 이 정도 선이지 않을까. 전 정확히 뭐 숫자 상황은 1891 저도 생각했었는데 이 정도면 됐다라고 봐요. 그래서 부정이 좀 지나면 어차피 부정 심리는 뭐 팔자 가는 심리니까 그렇죠. 강한 모멘텀을 일단 예상하기는 좀 어렵지만 2월 달부터는 1, 4분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좀 받지 않을까 싶네요. 히드는 이제 연준에 대한 부분이겠죠. 내일, 모레. 아니 그 정영진 전무관님 혹시 뭐 준혜원 방송 계획 없으십니까? 말들을 안 해요, 말들을. 아니 주요 방송 쭉 하고 있다. 예. 지금 하고 계십니까? 아, 이제 닫았는데. 아, 닫았다고 이제? 네. 아니, 왜 얘기를 했어? 그럼 못 들어가는 걸. 아, 저는 추울 때까지, 설날까지 해드리려고 예. 했는데, 말들을 안 해요. 말들 여기서는 열심히 하시다가 가면 쑥스러워서 뭐 질문도 안 하고, 물어보면 대답도 안 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닫아버렸어요. 그럼 다시 한번 오픈을 해주셔야죠. 가장 지금 그 수익률을 잘 내고 계시는 전문가분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들으시게 되면 좀 더 자세한 전략을 지금 아주 제한된 시간 내에서 지금 방송을 전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세히 못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자세한 내용을 좀 들으실 수가 있어서 장중에도 바꿀 수가 있어요? 예. 네. 그럼 2시부터 열어주세요. 이거 2시부터 열어주시면 정확히 여기 들으시고 하신 분도 우리 전문가님 말씀 예. 듣고 야 이런 분이 있다고 또 가실 수도 있잖아요. 혹시 뭐 오늘 종가 베팅 뭐 이런 거 생각 좀 없습니까? 해보고요. 아니 오늘 종가 베팅 하나 해주시면서 준혜원을 열어주셔야죠. 그래야지 다시 그 2시에 넘어가서 들으실 거 아닙니까? 예. 해주시는 건 알겠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에서 막 또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또 뵐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번은 짧아가지고 시간이. 예. 이제 저는 3월 달쯤이나 뵈야겠네요. 3월달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저희 방송은 대대까지의 코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뜨거운 코너, 가장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는 코너가 바로 이 코너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남자의 토크 배틀인데요. 국내 이슈, 종목, 그리고 업종에 대한 다양한 서로 상반된 의견이 있으면 있고요. 아니, 같더라도 약간 또 정도의 차이가 있을 테니까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사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그 얘기부터 해보죠. 누가 뭐라 그래도 이머징 마켓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사실 오늘 뭐 우리 장 근근 버티고 있지만은요, 오늘 밤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또, 중남미라든가, 그렇죠. 터키나 이런 쪽에 우리 시장 끝나고 나서 바로 또 4, 5시에 유럽 열리잖아요. 네. 또 어떻게 벌일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얘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의견 한번 주세요. 자, 일단 그 시장 한번 화면을 통해서 잠깐 보시게 되면 억울합니다. 뭐가 이렇게 이게 억울해요? 억울한 게 뭐냐면 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위쪽에 있는 차트가 바로 아르헨티나 지수고요. 아래쪽에 있는 게 바로 코스피입니다.
우리는 올라간 것도 없죠. 네. 심지어 아르헨티나는 이번 그 리스크가 불거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고가 갱신이 계속 나오다가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시장 전반적으로 그 코스피가 소외되는 이유 도대체 뭘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소외가 계속 되다가 그러니까 막상 또 리스크가 불거지게 되면 지금 마찬가지로 역시 우리도 같이 지금 떨어져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잠시 이제 또 우리의 보고서 하나를 한번 볼 텐데요. 지금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 오늘 신한금융 지주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두크라이 포 아르헨티나 코스피라고 해갖고 에비타의 주제곡이죠. 에비타의 주제곡인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 이 곡을 갖다가 이제 그 제목을 바꿔서 지금 올렸는데 여기서 이제 나온 보고서를 쭉 보시게 되면은 신흥국 리스크에 대한 쪽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요 그림을 하나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경상수지 제가 지난번에도 경상수지 적자국과 흑자국은 분명히 차이를 둬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경상수지 지금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경상수지 이게 그림이 잠깐 바뀌었네요. 경상수지 적자국에 대한 그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아르헨티나 지금 불거졌고요. 네. 문제가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 터키도 역시 마찬가지고 인도네시아, 칠레, 멕시코까지 이 아르헨티나 이슈로 인해서 동시다발적으로 확산이 될 수 있는 이제 이런 국가들이라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근데 뭐 우리가 아무리 뭐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높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내릴 때는 방금 기술적으로 보셨듯이 같이 내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슈에 대한 쪽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데다가 지금 1월 30일 날 또 FOMC 페드 미팅 있지 않습니까? 페드 미팅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또 그 역시 불확실성에 대한 쪽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페드 미팅이 끝나고 나더라도 2월 9일 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도쿄도시다 선거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아르헨티나가 어디에 저거였죠? 아르헨티나가 식민지 국가였죠? 스페인이잖아요. 예, 스페인의 식민지 국가였죠. 스페인의 최대 은행인 산탄데르, 방코 산탄데르 같은 경우가 어디요? 역시 산탄데르요. 그런 것도 어떻게 알고 있나요? 대단하네. 보게 되면은 네. 대출 비중이 중남미 비중에 대한 대출 비중이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 유로존에 대한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불거질 수가 있는데 또 유로존 리스크가 또 어디에 따라서 불거지냐면은 일본의 선거 결과에 따라서 또 다시 한번 지금 그 계속해서 원자력에 대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선거 결과에 따라서 엔화가 강세로 가는 형태가 나타난다라면 약세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강세로 가는 형태가 나타난다게 된다라면 지금 유럽으로 많이 넘어갔던 자 캐리 트레이딩이 청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럽 은행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자금에 대한 압박을 많이 받게 될 거고요. 가뜩이나 채권 발행할 데 없는 이 남미 국가들 같은 경우는 더욱더 위기가 심해질 수 있다. 그래서 2월 중순까지 이어지는 지금 일본의 선거 그리고 또 지금 페드 미팅 뭐 이런 것들과 함께 맞물리면서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한국 시장에 대한 매수에 대한 쪽은 좀 오래 걸릴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은 여전히 시장에 대한 쪽은 좀 보수적인 시각에 대한 쪽 이런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뭐 스페인 아까 무슨 은행까지 얘기해서 네. 제가 오늘 기세가 많이 딸리는데요. 들어본 적도 없는데 네. 하여튼 스페인 중앙은행이 남아메리카의 대출 40%? 예. 그럼 뭐 심각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약간 어려운 얘기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방송에 이런 얘기를 표를 제가 하나 소개해드렸던 거 기억나죠? 이머징 마켓에서 돈이 계속 빠지고 있다. 이게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중간 과정 모르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측도 불가능한데요. 문제는 또 한번 영어 쓰겠지만요. 딱 세 단어입니다. Back to USA. 이게 기본 핵심이에요. 핵심. 예, 맞습니다. 이것만 이해하면 답은 끝나는데요. 문제는요. 이 Back to USA에 돈이 빠져나가서 이머징 마켓에서 돈이 빠지는 완만하게 빠지면 충격이 없겠지만은요. 계속 빠진다. 좀 급하게 빠진다라고 하면은요. 한국이 중국과 더불어서 1, 2위를 다툽니다. 한 13%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13에서 15% 정도 차지하고요. 어느 펀드나 대부분의 경우에서는요. 삼성전자가 2.15% 차지합니다. 2.1에서 2.5% 정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 실건 딱 버튼 하나를 같이 쑥 빠지는데 삼성전자를 포함한 한국 주식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누차 말씀드리지만요. 그리고 대부분의 전략가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얘기하다시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랑 분명히 다릅니다. 그럴 가능성이 크죠. 앞서 아르헨티나 얘기했지만 아르헨티나는 외채만도 1,500억 달러고요. 외환보유고가 지금 290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사상 최대의 외환보유고를 자랑하고 있고요. 경상수지가 지금 계속 사상 최고가를 사상 최대의 네. 수준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약간 다릅니다. 제가요, 제 얘기는 의미가 없죠. 제가 물론 무슨 글로벌 해외 국제 경제학을 전공도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즈 잠시 인용해 보겠습니다. 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요. 지금 많은 우려감 있잖아요. 미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머징 국가에 있는 사람들, 저희 같은 사람들요.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분들이 이머징 국가에 대해서 우려감을 있는데요. 그래서 너희들은 걱정할 놈이다. 아니다. 너희들은 걱정할 필요 없다 해갖고요. 나라를 5개로 나눴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저질 체력국이 있습니다. 저질 체력국. 예? 저질 체력국 국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무슨 얘기냐면 정책도 잘못하면서요. 경제 리스크, 구조적인 리스크가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딱 불러드리겠습니다. 아르헨티나. 예. 적국에서요. 대표님.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 예. 딱 3나라입니다. 그 3나라 제 얘기가 아니니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문제 있는 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저성장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인데요. 테이퍼링에 따른 변동성이 확대된다. 쉽게 해서 돈이 많이 빠져나갈 수 있는 나라라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터키 들어갑니다. 터키. 터키는요. 2009년 이후 제일 많이 돈이 들어간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터키.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그리고요. 지난 금요일날 또 사상 최저 수준까지 돈이 떨어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나라 들어갑니다. 칠레 이런 나라 들어갑니다. 이런 나라가 두 번째로 분리되면 두 번째 분리로 들어가고요. 세 번째는요. 과거 거품의 유산이 있다. 네, 그래서 특히 금융 섹터에 어떤 취약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헝가리나 루마니아 같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헝가리 같은 나라는 별 위험이 없었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급속하게 갑자기 한번 낑겨 들어간 5나라에서 8나라로 확대됐을 때 문제있다. 거기에 들어갔다는 헝가리입니다. 또한요, 그 밖에 브릭스 국가들은요, 국내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지만 자국 경제를 이제 치열하게 극복하면서 해외 회수될 가능성이 있다는 나라고요. 문제는요, 우리나라 잘도 적어두셔야 돼요. 한국, 필리핀, 멕시코 있죠? 네. 이들 세 나라는요, 오히려 수출 주요가 증가할 수 있다. 왜냐면, 여타 이머징 국가가 예를 들어서 좀 어려진다. 그러잖아요. 그럼 다시 어디선가 물건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유럽이건 미국에서. 그나마 튼튼한 나라가 이 세 나라입니다. 예? 수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고 예상한 나라가 세 나라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제 얘기가 아니라 파이낸셜 타임즈도에서도 한국, 필리핀, 멕시코는 그나마 괜찮을 거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앞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고 금요일도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엄청 무더기로 훅훅훅 빠지잖아요. 빠지면은 정신 차리고 없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요? 정신 차릴 수 없다 보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똑똑똑똑 파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나라가 예외될 수 없고 만약 그런 상황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중국 제일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현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크게 우려할 건 없다. 보고 있지만은요. 단기적으로는 추세적으로 돈이 훅 빠져나가면 우리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훅 빠지면 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 대표는? 예,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그 표하고 거의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분류 아까 그 표 잠깐 한번 다시 보여주게 되면 네. 터키라든가 우크라이나, 칠레, 네.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베네수엘라도 CDS 프리미엄이 5년 만기 CDS 프리미엄이 20%대는 좀 안 되는데 한 10%대 후반대까지 올랐더라고요. 그만큼 상당히 좀 버거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 이슈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가 알질 못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 공격적인 흐름 아직까지는 좀 불안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르헨티나 그 위기 같은 경우는 이번만의 이슈는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표에서처럼 계속해서 지금 보게 되면은 미국의 재정 절벽 이슈가 나타났을 때, 네. 그다음에 채무 관련 소송에 대한 이슈가 나타났을 때, 미국의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나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 올라갔다 사라질 수 있는 이슈일 수는 있다. 그러나 하루짜리라기보다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쪽은 있다.
된다라는 측면을 좀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질문하고 바로 답만 들었었겠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연기금에서 급속 주식 팔았잖아요. 네. 여러 가지 펀드가 해지됐다는 얘기 나오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사실관계만 확인해 주세요. 정말 그랬던 건지. 예, 일단은 뭐 정말 그랬다라는 거는 사실은 알려지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도 이제 그랬던 것처럼 이제 연기금에 대한 매도가 나왔을 때, 왜 이렇게 연기금에 대한 매도가 이렇게 2천억 이상 나오는 날은 대부분 운용사 변경과 관련된 흐름이 나타났을 때 지금 연기금에 대한 그 매도가 나타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잠깐 보시게 되면 이제 어제 같은 경우였습니다. 2,041억에 대한 연기금의 그 매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표가 되게 복잡하게 숫자가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기가 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요. 연기금이 1월 24일 날 역시 2천억 이상에 대한 매도를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될 경우는 연기금의 운용사 변경이 나타나게 됐을 경우,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운용사들 쭉 봤는데 지금 성적이 저조한 운용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걷어서 다시 이제 새로운 운용사를 이제 설정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걷어들인 돈 같은 경우는 2월 초에 다시 한번 집행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요거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쓸 만한 그런 이슈에 대한 쪽은 아니다. 다만 종목별로 이유 없이 연기금에 대한 매도를 동반하면서 하락하는 종목이 있다라면 오히려 그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만약에 급락이 나타난다면 매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서 두 남자의 토크 배틀을 끝내도록 하겠고 마지막 코너로 넘어가죠. 마지막 코너가 되겠습니다. 두 남자 하이로 코너인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또 치열하고 또 동점된 거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앞서신 걸로 하나. 하나? 예. 두 개 앞선 건 아니고요? 하나입니다. 9승 8패? 네네. 지난주에는 종가가 되게 위로 끝나갖고 말이에요. 네네. 생각보다 했는데. 오늘 또 여유가 있으니까 먼저 한번 잡아보세요. 제가 먼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 대한 쪽 올라오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좀 매물에 대한 쪽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외국인들 지금 매도가 현재 3천억이 좀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그리고 또 오늘 그 해외 시장,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단기적으로 급락을 한 건 사실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타나게 되면,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미국 시장, 유럽 시장은 조정받을 여력이 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 시장은 단기 반등을 좀 선반영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종가에 좀 밀릴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좀 로우로, 오늘 그 종가는 로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917.48포인트니까요. 딱 네. 해갖고 1917? 네네. 1917 하겠어요? 네네. 그냥 반 올리면서요. 1917.35니까요. 그러면 저는 계속해서 네. 이승훈 대표의 얄팍한 잔머리 얄팍한 혼자 살겠다는 거에 반대로 저는 결연의 의지를 다시 한번 보이겠습니다. 3일 네. 연속 하이. 하이. 지난 금요일은 얄팍한 의지는 아니었고요. 여러분들에게 조심하셔라라는 의미에서 제가 롤을 잡았던 말을 잘해요, 자기가요. 이 그렇습니까? 대표님이. 전 진실되게 해야죠. 저는 하이로 갑니다. 강력한 저의 희망사항을 표현하겠고요. 그만큼 주가가 워낙 좀 빠졌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요, 그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색깔 자체가 좀 빨개요. 네네. 그래서 조금 더 한 20포인트라도 좀 회복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1917.17포인트 기준으로 하이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도 보면 두 분 정도가 올려주셨던데요. 팟빵에요. 네. 그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2학년 전문위원님 지지선과 저항선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 이 중방님은 아마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만트드렸는데요. 예전에 저랑 좀 하셨던 분 같아요. 네네. 그리고 수준이 워낙 높아요. 네네. 네, 근데 이건 어렵습니다. 아까 우리 정정균 전문가님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정정균 전문가님 1860까지 열어두라고 해줬잖아요. 네. 잘 나가는 분 쫓아가는 게 장땡이죠, 뭐 그죠? 예, 그리고 네. 지금 그 조선주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 대우조선의 양이 좋아 보이신다고 청마 대길님께서 남겨주셨는데 외국인이 왜 이렇게 파는지 조선주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짚어드릴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예, 대우조선 근데 쭉 지금 언제 대우조선 8년적 사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는데 이승훈 네. 대표가 얘기했는데 그때는 현대중공업 얘기했잖아요. 네네. 현대중공업 훅 빠지고 추세적으로 빠지고 있고 대우조선은 살아있거든요, 상대적으로. 네네. 물론 살아있는 게 보다 외국인이 좀 사고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좀 내일이나 모레 은행지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하여튼 기회가 돼서 조선주를 우리 또 질문하셨으니까 청마대길님께서
근데 청마라는 것도 없다고 얘기 들었는데 청마라는 네, 청마가 없다라고. 그런 것도 물론 아주 청마라는 건 그 책에도 안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누가 그런 거 하는 분한테 직접 들었는데 그건 또 딴 얘기가 되겠고 저희가 시간이 되는 대로 내일이나 한번 조선적으로 간단하게나마 다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